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불인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네. 일단 집 영상은 없는데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에 그렇죠. 대해서 설명해 주실 고인물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경험과 제 내피셜로 엮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전세라는 개념이 네.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왜? 보증금이잖아요. 네.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집주인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혜택이라보다는 이익이 조금 없을 수도 있죠. 집주인한테 이익이 없는데 네. 왜 도대체 전세를 하는 거죠? 오늘 텐션 좋은데요? 평상시에 맨날 약간 네. 죽은 듯이 있던데 오늘 좀 아는 거 나왔다고 텐션이 막 살아나네요. 전세를 좀 알거든요. 지금 부리님께서 궁금하신 게 집주인 입장에서 네. 임대인 입장이죠.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받아서 그냥 2년 후에 돌려주면 남는 게 없는 장사지 않냐. 그죠? 그죠, 그 말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전세 사고가 한 번씩 터지는 겁니다. 아, 왠지 아십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도 할 수 있는데 왜 전세를 할까요? 목돈이 필요해서 그렇죠. 왜 목돈이 필요할까요? 도박하느라. 그건 너무 나갔고 그런 집주인도 물론 뭐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이 목돈이 다양한 이유로 필요합니다. 나이 많으신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목돈이 필요하다. 사업 자금이라든지 뭐 장사를 자식이 호떡을 진짜 맛있게 굽는다. 나 호떡 장사하고 싶은데 5천만 원이 없다. 그러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우리 집 중에 한 개 월세 주고 있는 집에 저 집은 투룸인데 우리 집이 좀 오래되긴 해도 아래층에 월세 주고 있는데 저 전세로 변경하면 5천만 원이 나오겠네? 그럼 2년 동안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 5천만 원 다 갚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전세를 주는 겁니다. 또는 이번에 비트코인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주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막 오른다 봐. 그러면 와 나도 투자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 근데 매월 꼬박꼬박 50만 원씩 들어오는 저거를 만약에 내가 한두 달 안에 5천만 원으로 짠 하고 바꿔서 주식을 넣으면 6개월이나 1년 후면 1억이 되겠지? 라는 꿈을 꾸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얘가 두 가지인데 이유 말고도 그냥 막연하게 옛날에는 금리가 높았거든요. 네. 전세가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겁니다. 아,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부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지 타산이 안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임대인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그런 계약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전세 계약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금리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10%대였어요. 그렇게 높았어요? 네, 1억 넣어놓으면 1년에 1,000만 원이 생겼어요. 돈만 넣어놔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전세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계약은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이죠. 그렇죠. 은행에 2년 동안만 넣어놔도 돈이 얼마가 됩니까? 에? 5천만 원을 은행에 2년만 넣어놔도 금리가 10%가 넘었지만 10%라고 계산하기 쉽게 했을 때 2년 후에 1,000만 원이 생깁니다. 1,000만 원. 네, 2년 동안 은행에만 그냥 가만히 놔둬도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냥 은행에서 월세를 받는 느낌이었네요. 그렇죠. 금리가 높았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전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몇 프로죠? 거의 5%. 그거는 이제 대출금리고 7%.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만 하더라도 1%대였습니다. 1%. 1, 2%대. 지금도 2%, 3%밖에 안 됩니다. 뭐 적금이나 우대 금리 뭐 적용할 거 다 적용해도 4%, 5% 되게 힘들어요. 제2금융이라든지 그런데 가끔 특판으로 뭐 6% 보장 막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그냥 특이한 케이스고 실질적으로는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를 받아갖고는 말 그대로 손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세를 주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 대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른 투자 대안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현금보다는 부동산밖에 없는 경우 살 집은 있고 여유 공간 집은 있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 구성원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던가 뭐 병원비라든지 뭐 또는 장사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뭐 유학 가는 학비라든지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정도 금액은 내가 벌 수 있다라는 계획이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지금 말이 많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갭 투자자들에 의해서 전세가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갭 투자가 네. 정확히 뭐죠? 갭 투자라는 건 갭이라는 건 이제 간격이잖아요. 간격. 네. 이 그 간격이 어떤 간격을 말하냐면 집값 마이너스 전세값 값 마이너스 전세값. 에 나온 금액 요
금액, 이 금액을 갭이라고 합니다. 갭만 투자하고 내가 집을 샀다가 50%, 뭐 30%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그 수익을 보겠다라는 게 바로 갭 투자입니다. 그럼 집값이 올라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모든 건 당연하죠. 주식도 주가가 올라야지 수익을 보잖아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손해 보는 거죠. 왜냐면 갭 투자잖아요. 투자. 모든 투자가 동일하잖아요. 모든 투자는 상승하면 이득을 보고 하락하면 손해를 보고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갭 투자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에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1억에 내가 샀는데 이 집에 8천만 원의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8천만 원의 전세 임차인을 놓으면 그 갭이 2천만 원이죠. 그 2천만 원만 내고 내가 1억짜리 집을 사는 겁니다. 근데 2년 후에 1억짜리 집이 10%만 올라도 1억 1천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20%로 오르면 1억 2천이 되겠죠. 그렇죠. 보통 대한민국 부동산 같은 경우엔 잠잠하다가 오를 때 팍팍 오릅니다. 2, 3천만 원씩. 그럴 경우에 수익을 뭐 2년이나 4년 후에 극대화해서 수익을 보는 걸 목적으로 전세 임차인을 끼고 이제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를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갭 투자자들이라든지 또는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만 전세를 놓는 거죠. 전세는 사실상 위험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사는 곳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다 써서 나중에 전세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 주세요 했을 때 집주인이 나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증금 못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전세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만약에 있다면 물론 집은 한 채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집 외에 다른 현금 자산이라든지 다른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압류를 해서 내가 받을 몫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임대인인데 과연 그만한 돈이 있을까요? 없죠. 예,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놨겠죠. 그렇죠. 예, 그래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정당한 계약이고 인생사 하나의 뭐 사건 사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게 그냥 도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인성적으로 집주인이 조금 무책임한 사람이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상 그게 큰 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겁니다. 대신 임차인은 어떤 이점이 있죠? 월세를 안 낸다는 거? 그렇죠. 소비되는 돈, 소위 말하는 버리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낸 돈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근데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보면 그 집에 뭐랄까 큰 하자가 없거나 또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다음 임차인으로 막교환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그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서 내 보증금은 거의 뭐 99.9%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지금 현재 같은 상황처럼 집값이 급락하거나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채무 불이행자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집 집주인도 그런 상황에 놓일 경우에는 별거 아니던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사건 사고로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임대인이 왜 전세를 놓을까에 대해서 그 개념부터 우선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 전세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목돈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목돈이 필요하다면 내 돈을 주면 그 목돈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필요한데 쓰겠죠. 그렇죠. 근데 전세에 많은 전세 임차인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전세금을 주면 집주임은 그 전세금을 갖고 있다가 2년 후에 고스란히 돌려줘야지 왜 네가 쓰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근데 그건 정말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전세 임대인은 전세를 놓는 이유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습니다. 월세는 왜 놓습니까? 매월 내가 고정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정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놓는 게 월세입니다. 매월 내가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 임차인이 월세를 한두 달만 밀려도 집주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나는 그 돈이 매월 필요해. 왜? 내 계획에, 내 라이프 플랜에 그 월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임대인은. 근데 월세를 안 준다. 그러면 내 이번 달 삶에 내 계산에 빵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는 겁니다. 임대 놓을 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는 사람은 목돈이 쓸 데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내가 월세를 할지 전세를 할지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세에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이고, 근데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 1,000에 월세 40? 그럼 내가 보증금을 좀 더 주면 월세가 더 싸게 주겠네? 라고 혼자 계산하시고 보증금 1,000만 원 더 내서 보증금 2,000에 월세 한 20만 원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월 고정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세를 놓습니다. 전세를 놓는 게 아니라. 보증금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증금을 높인다고 해서 월세를 많이 깎아주지 않습니다. 뭐 1,000만 원 높이면 간혹 10만 원에 깎아주는 사람도 있고 5만 원 깎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월세를 볼 때 보증금보다는 이제 월세 금액에 맞춰가지고 보시거나, 보증금이 딱 맞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더 올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최대한으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금액대에서 가장 저렴한 월세를 찾으시는 게 사실상 시간 낭비 안 하시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구조여도 어느 집은 1,000만 원에 50만, 어느 집은 500만 원에 60만 원, 네.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차이는 이 집주인이 지금 목돈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 차이인 건가요? 뭐 5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면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뭐 확신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긴 한데, 보통 보면 이전에 살던 임차인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그 보증금을 인하하면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옆집은 만약에 이 집이 예전부터 1,000만 원 받아온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바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보증금 필요 없어, 난 돈 많아, 보증금 굳이 1,000만 원 안 해. 또는 내가 옆집은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보다 목돈이 작게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네? 그럼 난 그보다 좀 더 작게 갖고 있는 사람 빨리 임차인을 넣는 게 좋으니까. 그래야지 빨리 넣어야지 빨리 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나는 보증금을 500만 원만 하고 대신 월세를 좀 높여야겠다, 그런 계산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금액이 작은 금액 차이일 경우에는 개개인적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한 가지 이유라고 확신하기 힘들지만, 전세와 월세만큼 보증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나는 계약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고민하실 때는 이런 임대인의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좋으시고,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걸려 있고 그리고 계속 얼굴 볼 사이고 계약으로 묶인 사이이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아주 유용한 꿀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부동산에 계약하실 때는 꼭 팁으로 한번 습관 들인다 생각하고 연습한다 생각하고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 네, 무슨 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저희 네, 오늘은 전세와 월세의 차이, 이게 임대인의 입장에서 왜 전세를 놓고 왜 월세를 넣는지의 차이에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집을 구할 때 월세로 할지 전세로 할지 만약에 고민하신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안전성과 그리고 임대인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2년을 사니까 그 2년 동안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집을 월세, 전세 고민해갖고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월세와 전세의 임대인 입장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임차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되세요.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